오늘은 등산하실 거라고도 안 하시고 편하네요. 오늘은 어떤 집이에요? 에어컨 없는 전기집이요. 에어컨 없는 전기집이요? 오늘 하필 넥타이 하고 왔는데? 아니 더울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윗도리 벗고 시작해야 되겠네. 야 에어컨이 없어? 소장님 걱정 마셔. 에어컨 없어도 시원하대요. 아니 근데 전기집이면은 지열은 아닐 것 같고 아 태양광 집일 텐데. 맞아요. 도심지에서는 태양광만한 게 없죠. 저기 태양광 패널 저 집인가 보네. 야 근데 패널을 지붕에 안 붙이고 파골라 같이. 야 고속도로 휴게소도 아니고 신기한데? 수능 보는 집인가? 저 계세요?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전 처음 보고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수능 헌이에요? 남편이 지었는데요. 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언. 폼 팔로우 펑션. 네, 맞습니다. 루이스 설리번. 발음 좀 괜찮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기능을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잡다 보니까 그냥 이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라는 뜻을 좀 풀이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궐 같은 집을 지어달라는 아내에게 동굴 같은 집을 지어준 남편 선우진. 그 동굴 같은 집에서 여러 기능을 실험하면서 지내고 있는 아내 이경미입니다. 항상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집들을 지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건축 철학이 기능이 중요한 집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다는 부부. 이번 집을 지으며 다양한 건축 기술을 실험했다는데요. 그 기능도 살리면서 이쁜 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 기능을 푸니까 이뻐진다. 땅이 경사지어서 지하 공간에는 부부의 사무실과 차고가 있고요. 계단을 오르면 1층 공간이 시작되는데요. 어머나 뻥 뚫렸네. 짠. 진짜 예쁘다. 깔끔하죠? 오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야 올라오니까 정말 완전 별천지인데요 여기. 야 풍경도 좋고. 부부의 실험은 이 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이게 파골라 같이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그늘막을 만들 수가 있네요. 네. 비 오는 날이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붕을 만들고 싶었어요. 비막이용으로. 그런데 겸사겸사. 네, 그런데 마침 또 태양광도 필요하고 또 이 아래에서 비 오는 날 또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요. 네. 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사조. 그늘막 패널은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서 효율도 좋답니다. 와, 용량도 어마어마하네. 보통 가정집에 한 3kg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냉방, 난방, 온수를 다 전기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인 가족인데 전기료가 거의 제로입니다. 아유 왜 이래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예요? 에이 못 믿어.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네.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부가세만 나온다네요. 충분한 발전량이 나올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 에너지 열적 단열 성능이 기밀 성능이 그걸 뒷받쳐줘야 돼요. 그게 뒷받쳐주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을 결합한 집이랍니다.
내부에는 또 어떤 실험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2층 집인 만큼 1층은 공용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널찍한 현관을 지나면 개방감 좋은 거실과 부엌이 나오는데요. 창이 크고 층고가 높으면 덥다는데 어떤가요, 소장님? 야, 집이 되게 시원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게 22.7도 네. 맞나요? 실내 온도입니다. 와, 오늘 밖이 30도 이상이니까 와, 온도 차이가 엄청난데. 아니 그런데 정말 이 천장이랑 벽에도 그렇고 깨끗해서 보니까 정말 에어컨이 없네요. 오늘 에어컨 없는 집을 찾아오긴 왔는데 비결이 뭐죠? 이게 지금 에어컨 없이 시원한 거는 복사 냉방이라는 원리를 저희 집에 적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냉방 네. 적용하셨구나 여기. 네. 이 집도 바닥을 이용한 복사 냉방 시스템이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고 엑셀 파이프에 따뜻한 물이 흐르고 여름에는 찬물이 흐르는 거죠. 네,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요. 그 히트 펌프가 전기를 쓰죠. 바닥 온도가 무려 19도. 이러니 집이 시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 문제는 결로. 이 집은 습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패시브하우스에는 기본적으로 환기 장치들이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환기 장치에 제습 장치가 물려서 공기를 순환할 때 제습을 시켜서 순환해주면 습도를 낮춰줄 수가 있으니까 복사 냉방을 해도 그 습도가 높지 않아서 결로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연동이 되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장치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게 사실 에어컨 기능의 반은 제습이잖아요. 맞아요. 반은 좀 온도를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거고. 그럼 굳이 사실은 에어컨을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공기는 쾌적하고. 네. 근데 되게 쾌적하네. 엄청 쾌적하시죠? 패시브 하우스는 자연 환기가 아니라 기계적 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제습 기능을 넣어서 습기까지 잡은 거죠. 습도 조절이 되니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쾌적함이 남다르답니다.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아침마다 코를 풀 정도로 비염이 심했는데요. 여기 와서는 그거 싹 다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네. 확실히 해마다 감기를 자주 걸렸는데 감기 네. 걸리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네. 잠잘 때도 확실히 편하고요. 부부는 신혼집으로 첫 집을 지은 뒤 이번이 세 번째 집인데요. 집을 지을 때마다 그 당시의 최신 기술을 실험해 왔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아쉬워서 두 번째 집에 좀 해보고 두 번째 집에 또 해보니까 또 아쉬운 게 또 생겨서 세 번째 집까지 오게 됐는데 이 복사냉난방을 알게 된 게 딱 저희 집을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시작할 시점에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들어봤을 때 이건 좀 확신이 든다.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도 집을 짓는데 그렇게 위험을 떠안으면서 해야 되나 했는데 자긴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확신한다. 살아보자. 그래서 오케이 그럼 가자. 문제는 남편이 목조주택 전문가라는 거였는데요. 복사냉방은 추결 기능이 중요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좀 더 효율적이랍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추결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목구조 주택이 흔히 쓰는 글라스울 대신에 네. 셀룰로즈라는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추결 성능을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게 친환경 제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 그 재생 신문지를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단열재로 활용한. 셀룰로스는 종이를 가루처럼 만든 거라 밀도가 높은 게 특징이라는데요. 그래서
바닥 냉방만 해도 벽체까지 냉기가 전달이 된다네요. 에어컨 없어도 시원한지 비용은 어떨까요? 저희 집이 2층이니까 각 방에 2층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비용과 이 복사냉난방을 했을 때 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20-30%만 더 얹으면 복사냉난방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20-30% 더 얹는 비용은 저희가 쾌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오랫동안 목조주택만 시공해온 남편은 이번에는 목조주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집을 짓고 싶은 야심이 있었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좀 부촌을 견학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견학을 갔더니 목조주택들이 전부 다 지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어왔던 흔하게 보는 목조주택과 너무 외관이 다른 거예요. 건축 잡지에서 보던 그 모던한 콘크리트 주택 같은 그런 외관들이 거기에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목조주택 가지고 저렇게 좀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다. 아닌 게 아니라 목조주택이라고 하면은 박공지붕에 참도 작은 아기자기한 디자인만 생각했는데 이런 디자인도 가능하네요. 근데 경량 목구조집에 이렇게 창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벽식 구조라 경량 목구조가 이렇게 창을 크게 못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큰 창을 내기 위해서 이 창과 창 사이 그 인방 부분을 전체 공학 목재로 굉장히 두터운 목재를 활용을 해서 경관을 좀 잡았고요. 하부에 그 전단력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볼트를 굉장히 고강도 볼트를 2개씩을 벽마다 심어서 전단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의 청화가 실어서 네모 박스 형태로 만들었더니 집의 인상이 아주 묵직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보고 왔던 그 주택의 외관 이미지 하나가 참고가 됐습니다. 네. 어마, 몰바지 홈통도 숨기셨네. 목조주택에서는 쉽지 않다던데 어땠어요? 50%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거터를 낙엽이 쌓이지 않게 막는 재료를 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좀 작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물이 50%만 들어가고 50%는 자연 낙수가 되는. 그게 저희가 자연 낙수돼서 불편하거나 나쁘진 않는데 거터의 기능으로는 50%밖에 활용이 못하고 있구나. 맺힌김에 에탄올 벽난로로 세련되게 야,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 정도면 라스베가스 부촌집도 부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 집 에어컨만 없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게 또 있네요. 요리 안 하시죠, 여기? 여기 모델하우스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고요. 5인 네.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리도 자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너무 깨끗한데? 거기 후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 부르면서 설마 열애수 수전장치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24시간 돌아가는 환기 시스템 덕분에 2시간이면 실내 공기가 완전히 새 공기로 교체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는 저희가 여기서 하진 않거든요. 아, 여기서 안 하세요? 네. 수증기 나오는 국 요리나 간단한 요리 정도 하고 냄새가 나는 요리는 보조 주방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보조 주방을 따로 뒀구나. 여기에는 렌지 후드를 설치해 두셨네. 기름기 있는 음식은 유증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머, 창문도 여시네. 냄새 나거나 기름진 거는 후드를 켜고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놔요. 이론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 좀 더 빠른 환기와 흡기구 보호를 위해 공간을 분리했다네요.
집 좀 지어본 부부의 세 번째 집이다 보니 공간 설계도 남다른 데가 있는데요. 이 놀이방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설계한 공간이랍니다. 막내 아이가 더 크고 큰 아이들도 더 커져서 각자 방이 더 필요해지면 저희가 여기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 침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를 막아서 가변이 될 수 있도록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던 겁니다. 목조 전문가 남편의 도전은 2층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와, 전부 유리네. 복도를 따라 딸과 아들 방, 복도 끝에 막내와 부부의 침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면 한쪽 벽을 통유리로 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 오니까 정말 풍경이 네. 와, 정말 끝내주네요. 저희가 구조상 1, 2층이 오픈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상 방을 북쪽으로 배치를 했어야 됐거든요. 벽으로 설치하면 방이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네.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는 커튼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글쎄, 애들도 만족하던가요? 주로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커튼 열고 가면 자기가 다시 와서 커튼 닫기도. 닫고 가고. 저희 아들은 항상 닫고 살긴 해요. 아, 아들은. 네. 그리고 이 집 다락 공간이 또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적 없는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다락에 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방이 또 있네? 분들이 네, 다락 안에 있네. 방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오, 와. 아래에서 본 그 방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 아이들의 또 다른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의 개인 다락을 공용 다락 공간과 연결해 놓은 건데요. 아이들 친구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랍니다. 이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 다락은 다시 옥상 테라스로 연결되는데 가만 목조 주택인데 이런 평지붕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평지붕이 있으면 좀 말리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가 많다. 아무리 꼼꼼하게 하다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평생 문제 없습니다. 자신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마저도 제 집에 해서 좀 완벽한 문제 없는 솔루션을 좀 찾고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그야말로 못 말리는 실험 정신. 게다가 단열재를 외부에 붙인 역전 지붕으로 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든가요? 우리가 1년 반을 살면서 올 여름에 많은 비도 겪어보고 겨울 눈도 쌓여 있는 걸 겪어봤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 정말 언뜻 봐도 되게 정말 속이 짱짱하게 네. 시공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정말 선생님 댁은 실험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실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어째 기밀이 중요한 패시브 집에 홀딩 도어가 있다 했어요. 뭘 숨겨놓으셨을까? 아, 열려라 참깨네. 우와. 우와, 수심이 무려 1m나 되는 실내 수영장이랍니다. 봄부터 가을 선선할 때까지는 쓰려고 히트펌프를 통해서 이 물이 순환되면서 온도 유지가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가스보일러가 아니고 히트펌프요? 네, 히트펌프를. 아, 이것도? 네, 태양광이 열일합니다. 와, 그렇구나.
이런 호사를 누리고도 연평균 전기요금이 0원이라니 이 집 정말 또 똑똑하다. 아직은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애들이 이제 출가해지면 둘이 살. 이 집이 좀 너무 덩치가 크지 않을까 싶긴 하죠. 오늘 집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간이 지금까지 뭐 몇천 년 동안, 몇 만 년 동안 이제 집을 짓고 건축을 만들며 살아왔는데 그 쾌적함에 근접해 있지 도달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쾌적한 공간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겨울이 혹독해서 온돌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켰잖아요. 그거를 정말 다시 재발상해서 여름에도 이 바닥을 차갑게 해서 냉방을 하는 그런 기법을 쓴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경험을 못 해봐서 좀 아쉬울 텐데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무엇보다 쾌적하다는 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하는 법. 또 여름에 아이들이랑 바깥에 나갔다가 이렇게 너무 더우면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그래요. 집이 제일 좋다. 캠핑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집 짓고 나서는 캠핑을 안 가게 됐어요. 바깥 날씨를 좀 잘 잊어버려요.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저기 나가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다 착각을 하고 보고 있다가 나가보면 여름에 막 덥고 겨울에 막 춥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집이 이렇게 시원하고 따뜻했구나 느끼면서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가 화두인 시대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집이네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